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문각에서 전공보건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 팀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글로 뭐 카페나 밴드에서 만나는 거랑 또 영상으로 뵙는 거랑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대면에서 또 뵙게 되면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네, 재밌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은 그 강의의 OT가 아니고, 제목을 무엇이든 물어보건 이랬는데,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또 선생님들,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그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다 보면요, 강의가 있고 그리고 교재가 있어요.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공부를 해가죠. 우리 보통 순공부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잘 되나요? 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가 한 15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공부를 지속해 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팀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 시즌이 아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하실 때는 저는 강의에서 잠깐 빠져 있으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미 이제 같이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진행을 해본 부분들도 있지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좀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 이제 밴드 스터디와 그렇죠? 그리고 학습 코칭 줌 미팅, 그다음에 이건 아직 이제 우리가 진행을 안 했던 답안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소개 영상을 현재 우리 같이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들으실 것이고 또 저희 팀과 함께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선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강의를 통해서 또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몸부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다 이제 스터디를 하시고요. 또 공부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코칭도 받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제가 클리닉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우리 모두 다 이제 간호사니까 병원의 어떤 클리닉에 문제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에 기본 강의의 첫 OT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교사는 촛불과 같은 것으로서 스스로 다하여 학생을 개발하여야 한다. 나는 교사가 아니고 길을 가르쳐주는 동행자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멋진 글을 제가 처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기 촛불이라든가 스스로 다하여에 대한 부분에 강조점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이고 잘 섬겨드리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촛불과 같아야 된다, 스스로 다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렇게 불사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헌신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자꾸 좀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는 동행자, 사실은 이미 임용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있지만 강의를 하면서 10년 이상 같이 선생님들하고 동행해본 경험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인가를 많이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포인트,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와 교재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어떻게 같이 동행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밴드 스터디, 그리고 학습 코칭 줌 미팅, 그리고 답안 클리닉이에요. 이거를 이미 어떤 형태로든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그 유익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선생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네, 반갑죠? 네, 저만 반가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밴드 스터디는요,
처음에 진행할 때 밴드 스터디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였어요. 함께 간다. 근데 밴드 스터디 안에서도 또 혼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밴드 스터디는 그냥 계속해서 옵저버가 돼서 구경하시고,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거고 밴드는 그냥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밴드에서 학습하는 거였어요. 공부 인증도 하고, 또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정신은 제가, 또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성인 여성 아동을 담당하시니까 계속해서 퀴즈를 우리가 지금 서큘레이션에서 순환해서 계속 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풀고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현재 나가고 있는 진도와 또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물론 이제 부담이 되실 거예요. 지금 뭐 여성간호학 진도 나가고 있는데 지역 정신 퀴즈가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세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런 밴드 스터디의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 1, 4월 달에 기본 이론 그리고 기출 분석까지 우리가 강의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5, 6월 달 이후에는 심화 이론과 강론 강독 이런 강의들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 진도가 나가고 뭔가 강의 커리가 있을 때 선생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다 듣지? 이 강의 커리를 다 따라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럼에도 따라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못 따라간다,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가기는 가는데 다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걸 중간에 멈춰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좀 고민하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지난 15년 동안도 많이 봤었지만, 최근에는 더 좀 밀접하게 선생님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밴드 스터디의 실제, 우리 밴드 화면이잖아요. 공부 인증 출첵 미션을 드리고 실제로 공부 인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벌써 한 달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을 진행하면서요, 사실 나름대로 막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선생님들이 공부 인증을 하는 게 힘들까? 그 다음 두 번째, 공부 인증을 하는 것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봤는데 제가 보고 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냥 내가 인증을 위한 인증, 그냥 한번 내가 밴드에다가 공부했다, 공부한 척 하겠다. 무슨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증을 하고 공부를 해가면 확실히 그 공부하는 습관, 시간이 확정이 되고 그 안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퀄리티가 좋아지는, 양질 전화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하는 양이요, 공부하는 양이 자꾸 늘어나면 퀄리티가 좋아지게 돼 있다. 양질 전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양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질이 높아지기를 바래요. 이게 뭐냐면 조금 공부하고 거기서 그냥 시험 문제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수천 페이지의 내용을 막 내가 다 외우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참 무식한 거지만, 분명한 것은 양질 전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양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강의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강의의 양이 늘어나면 선생님들의 공부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교재의 양도 늘어나면 선생님들의 공부 시간은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세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것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자, 이 밴드 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공지해 드린 내용이에요. 뭐냐면 스터디를 모집하고 중개하는. 자, 지금 이미 밴드 스터디가 여기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밴드 스터디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작은 밴드, 스터디 밴드를 저희가 직접 구성해 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를 오래 했지만, 보통 직강에 오면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스터디를 짜드리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밴드화해서 그것을 온라인 스터디로 다 구성해드리고 리드해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요.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데 저는 그 기반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도와드려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스터디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통은 이제 몇 명이, 한 두세 명이 또는 네다섯 명이 같이 공부하겠다고 모였다가 그 안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힘들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스터디가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와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나누어서 각 스터디 안에 다 이제 포스트를 잡을 거예요. 절대 스터디가 깨지지 않도록. 만약 네다섯 명이 스터디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이 또는 세 분이 나 이제 스터디 못하겠다고 나갔다. 그러면 남은 교수들과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거의 1대1로 과외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네,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합격하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도 정말 공부하는 것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레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까지 해왔던 스터디에 우리 지금 밴드에서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이런 퀴즈를 드렸고 퀴즈를 직접 참여하고 풀고 나면 여기에 퀴즈에 대한 결과, 응답자가 나오고 점수 분포가 나오고 각 문항마다의 평가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퀴즈를 이렇게 푸는 것도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퀴즈에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그렇죠? 점수를 확인하고 틀린 것을 다시 보충하고 그런 이제 선순환 과정이 계속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여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이제 팔짱 끼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저게 효과가 있는 거야? 퀴즈를 많이들 풀던데 그럼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문제나 한번 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아주 라이브하게 직면시켜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밴드 스터디에 있어서요, 자, 1일차 밴드를 미션 인증을 하시라고 하니까 첫날 이제 선생님들이 쫙 이제 밴드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밴드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주말을 제외하고 22일 차까지 여기 쓰셨던 선생님,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냥 써주신 것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아동 간호와 복습을 마쳤어요. 저는 이 한 줄의 문장을 읽으면서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마쳤다, 공부를 마쳤다, 22일 차 동안 계속해서 공부가 진행돼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부하셨던 것을 사진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선생님들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요, 사람입니다. 그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고요. 또 이제 저희 교수진들이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의 시간을 어떻게든 할애하고 투입해서 상호작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돼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확인해가는 작업들을 지속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런 밴드 스터디는 사실 퀴즈를 푼다거나 공부 인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용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굉장히 외롭고, 네,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가고 있는 선생님들과 서로 정말 어깨동무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가게 되면 공부가 즐겁다, 공부가 기쁘다, 재밌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공부는 힘들게 해야 된다, 공부는 어렵고 괴롭게 해야지만 머리에 기억이 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이제 밴드 스터디의 내용들, 또 밴드 스터디의 아주 또 실제적인 진행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처음 올해 강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의 합격 공부 방법론이 있습니다. 합격 공부 방법론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이해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셀프 테스트 해라. 기억나십니까? STTT 해서요, 스터디 테스트 하라고. 그거 잘하면 다 공부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밴드 스터디를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해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셀프 테스트 하는 게 공부가 되는 건 다 아는데 공부 시작이 안 돼.
공부 시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아니 지금 5월인데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꼭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러거든요. 이미 앞에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내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바로 시작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제가 또 여기 온 거예요. 강의도 아니고 이 밴드에 대해서 막 지금 밴드의 유용성이나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를 시작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생기면 그러면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반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1, 4월 동안 1월에서 4월까지의 선생님들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밴드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상 해보니까 생각만큼 되지 않더라.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드리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공부의 시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두 가지의 툴이 학습 코칭 줌 미팅과 합격 수다 줌 미팅이었습니다.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유용성이 뭔가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학습 코칭이라는 것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코칭이 뭡니까? 코칭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는 운동 선수가 계속해서 어떤 연습을 해갈 때 필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원포인트, 그렇죠? 알려주고 피드백해주고 그것을 고쳐서 수정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것이 저도 15년 강의하는 일에 올해 처음 해보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의 학습 상황을 좀 바로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합격 사례 발표라고 활용이 됐던 것들인데, 합격 수다 줌 미팅은요, 이제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합격생들을 직강에 모셔서 대면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줌 미팅을 통해서 만나고, 그 줌 미팅 속에서 더 밀접하게 정말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벌써 2회차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합격하셨던 선생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선생님들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수강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자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진행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서 제가 먼저 학습 코칭 줌 미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실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건데, 2021년 김동현 에스더 이진팀 전공보건 학습 코칭 줌 미팅. 줌 미팅을 하면서 학습 코칭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 선생님들이 어떤 것이 공부하는데 어려운가, 그 다음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는지, 또는 질문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리스트업을 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을 정말 켜고요, 같이 대화할 때 먼저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뭐가 어려운지 힘든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모아서 같이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줌 안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렇죠? 저만 얼굴 나와 있어요. 저희 집에 책 많죠. 다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과 같이 개별 그 줌 안에서 대화하고, 또 선생님들이 회의실을 만들어 드려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자기의 공부 상황이나 또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좋은 방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 자, 이런 이제 줌 미팅을 한 4회 정도 우리가 4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저 정말 촛불과 같이
사용돼야 한다. 다 살라져야 한다. 선생님들의 도움이 된다면 시간을 쓰고 투입을 해야 된다. 에너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후에도 이런 줌 미팅 또 코칭들을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들과 그 학습 코칭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각자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공부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현재의 공부 상황, 그리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자기 선언하고 계획표를 짜는 것까지 저에게 이렇게 다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 계획을, 자신의 계획, 디브리핑과 취약점과 계획들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걸 이제 일일이 다 메일에 답을 했습니다. 뭐 일일이 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이 선생님들께서 정말 공부를 잘 해서 합격하기를 원하는구나. 그 의지와 열망이 자꾸 보이니까 저도 더 선생님들에게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메일을 다 보내시면 그 메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공부하시는 방식들 또 상황들을 같이 점검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주 전에는요, 이런 것도 했었어요. 학습 코칭 그 이후 애프터 미팅이죠. 한번 학습 코칭을 하고 이제 학습 코칭 줌 미팅에 들어오셨다가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메일로 그런 디브리핑 또 자신의 취약점, 계획을 같이 나눈 상태에서 정말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애프터 미팅. 제가 생각할 때 참 잘한 것 같아요. 애프터 미팅을 하니까 선생님이 또 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애프터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이런 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팅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학습 코칭과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더 공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가? 우리 이제 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보건교사가 되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니까, 지역사회 간호학에 보면 변화 단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 이론 안에서 계획 전 단계에서 계획 단계로 또는 준비 단계로 바뀌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담배를 한번 끊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피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끊고 계속해서 금연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하고 또 공부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밴드 안에서 합격 수다의 줌 미팅 그 영상들을 제가 공유해서 같이 다시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성과를 말씀드리거나 이거 마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선생님들 공부 안 하고 합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선생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왜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막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지금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 미쳐져서 선생님들도 즐겁게 공부하시고 합격해서 교단에 서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포인트 말씀드렸던 밴드 스터디나 또 학습 코칭, 또 합격 수다,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것이면서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지만,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저희 팀에서 작년에 이제 이런 답안 클리닉, 이제 답안의 피드백, 답안의 첨삭이라는 형태를 우리 교수님들과 에스더 이진 교수님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최선을 다해야겠죠. 뭐 최선이라는 것은 항상 하고 나면 조금 모자랐는데 더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명칭을 답안 클리닉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있는 강의의 내용이에요. 7, 8, 9, 그다음 10월, 11월 영역별 문제풀이와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그 사이에 있는 그 특강들, 뭐 파노라마 특강이라든가 암기 특강이라든가 이런 특강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특강들이나 그 강의의 형태는요, 요약 강의의 형태는 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억을 다시 또 반복해서 회상해 보실 수 있을 것인가, 공부했던 거 회독수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이고, 모의고사,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는 정말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식체가 계속 확장되면서 머릿속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자, 현재까지의 방식은 어떠했냐면 이게 작년도 밴드에서 사용이 됐던 건데요. 선생님들께 자, 오늘 지금 몇 회차 모의고사 또는 몇 회차 영역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세팅을 다 드렸어요. 몇 시에 2교시, 자,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2교시, 휴식 시간이 있고 또 3교시가 진행되고, 자,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가 진행되고, 직강에서 진행되는 세팅을 인강의 밴드에다가 실시간으로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올려드려서 그러면 강의와 관련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과 똑같이 문제가 동일하게 공급이 되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세팅에 맞추어서 직인강의 동시에 인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문제풀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동시에 제공하고 그날 당일날 선생님들이 문제에 답을 하신 경우에, 답을 해야 피드백을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하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하고 다 채점의 결과들을 분석했었습니다. 문항별로 분석을 다 했어요. 자, 첫 번째 문항은 정답이 어느 정도, 정답률이 얼마나 되고, 또 몇 번 문항에서 어떤 키워드가 보통 많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강사진들이 저희들이 같이 이제 보고, 김동현, 에스더, 이진 같이 이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교정해드리고 또 추가해드리고 또 피드백해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죠.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속상한 게 그거죠.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임용시험 문제를 내면 그 출제자들이 출제한 의도,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정답 내주는 게 저는 그 정의롭다, 그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시를 안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임용을 강의하고 있는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의고사 문제를 낸 사람이 정확하게 답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문제 냈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로 봅니다. 물론 답이 범위가 좀 있겠죠.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답으로 할 수 있겠다. 뭐 A라는 것도 정답, A-라는 것도 정답, A2-는 약간의 감점을 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정확한 가이드를 선생님들에게 드려서 왜 이거 할까요? 답을 쓸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써낼 수 있도록 연습시켜 드리는 그런 최적의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작년까지 저희가 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또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모의고사를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답안 클리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답안 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미리 다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답안 클리닉에 들어오고 이 문제풀이와 또 해설과 피드백과 이런 모든 세팅 속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답 쓰는 것을 확실히 연습하고 준비될 수밖에 없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네, 그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안 클리닉의 기본적인 골격은요. 자, 지금 이게 선생님들 우리가 노량진에서 많은 임용 강의들이 동일한 세팅을 가요. 문제를 주고 문제 해설하고 그 해설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이 정도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가려고 해요. 저희 팀 전체가 교수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뭘 하냐면요. 선생님들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듣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뿐 아니라 이 피드백 해드린 것을 다 분석하고 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줌 미팅이나 밴드 스터디하고 같이 이걸 연결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올해 되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즐겁게 공부하면서 합격까지 가게 됐다. 네, 그런 고백들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는데, 밴드 스터디든, 그렇죠? 뭐 학습 코칭을 하든 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와서 줌 미팅에 참여를 해주고 또 마지막에 답안 클리닉에 참여를 하고 다 좋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 의지, 그 결단,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네.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요, 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선생님들께 이걸 다 말씀드리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안에 올해 이제 시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방법들, 모든 전략들을 최적화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 팀, 저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도울 겁니다. 이 그 말은요,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진심, 뭐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직접 느껴보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고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비록 아직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현재 바뀌지 않는 것 속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선생님들 오늘 지금 여기 히어렛 나오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밴드 스터디와 또 학습 코칭 그리고 답안 클리닉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